시장이 다시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입니다.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될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목요일 마감 앞두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프로 모셨습니다. 정택은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이런 소재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6일에서 9일까지 방중을 하죠. 이를 앞두고서 중국 쪽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또 한번 맞불을 놓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중 갈등 고조되면서 관련주로 또 수혜주가 새롭게 거론이 됩니다. 오늘 갈륨, 게르마늄,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악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시장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악재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새우가 되어서. 그죠. 솔직히 저는 좀 그렇습니다. 또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아시겠지만 그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1년 내내 시장이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안 좋은 게 다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더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어쨌든 진료 그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것들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화요일날 테마로 좀 끝났으면 좋을 텐데 화요일날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고,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끌어내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들 종목들은 테마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시장에 미치는 이 이슈 자체의 지대함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3일날 원래 중국 상무부 발표가 네네. 났고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지금 피해주로 거론되는 쪽이 반도체주 네네. 아닙니까? 미중 갈등 속에 가장 피해가 컸기도 하고요. 그러면 계속 빠집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 제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옐런이 방중을 했는데 뚜렷한 좋은 결과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말 그대로 제재를 해버리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동안 제가 시장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조정과 하락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똑같이 이제 꺾이는 거긴 하지만은 조정과 하락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조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 정도에서 우위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요. 종목별로는. 그죠. 최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았었지만은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미용기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륨, 게르마늄 때문에 또 이제 히토리 테마라든지 여러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하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책 없이 그냥 빠진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정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의 원점을 좀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질화갈륨, 이게 발음 잘해야 되는데, 질화갈륨 반도체 같은 게 아직 생산을 안 해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2025년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현재 질화갈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TSMC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소위 반도체 그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의 규소가 첨가가 되는데 규소에 갈륨이라는 게 첨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질화 갈륨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갈륨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질화 갈륨 반도체를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것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물론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목표했었던 2025년도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추후라도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는데 예. 지금 갈륨, 게르마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확 끼얹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도 돌아서고 있고 AI 반도체가 또 HBM 수요로 이어지면서 뭔가 업황의 회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큰 악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수출 통제에 정말 들어가면.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이렇게 뒤질 만큼 큰 이슈인가?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섹터를 말하게 되면서 대장을 말씀드리지만 그 대장은 항상 누가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들도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차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충분히 조정의 핑계가 될 만한 기회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태훈 과장님도 오늘 조정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갈륨을 포함해서 많은 광물의 무기화, 그러니까 중국의 하나의 카드잖아요. 카드로 만지작 하면 괜찮은데 이게 시장에 주는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산업 내에서 뭔가 확대될 우려까지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생각은 살짝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실은. 관점이요? 그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변도의 이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차익에 대한 요구가 높다 보니까 과연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를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에 따른 매도가 나오게 할 건지 이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면 아마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이 월요일부터 조정을 시작을 하게 됐을 텐데 그보다는 사실상 3일이 지난 이후에 조정이 강해졌다.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사실상 이틀 연속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위클리 옵션의 만기가 네. 도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생각보다는 이러한 이제 부양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러한 관측 때문에 지금 홍콩 증시가 더욱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체가 물론 더욱더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졌다라고 하기까지에는 조금의 더 연결고리 몇 개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확대될 우려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그 글쎄요, 시나리오를. 그거는 사실상 이 옐런 장관이 6일에서 9일 사이에 어떠한 이제 이 뉴스 보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네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과에 대한 이런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미국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옐런이 가서 좋은 합의점을 이루어내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좋은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중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심리가 반영되고 차익 실현의 빌미가 필요한 시장에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체제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산업가스주라든지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혜 영역은 어느 정도로 좀 좁혀갈 수 있는지 기회 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실은 그 뉴스 보도에 대한 이 트렌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였으면 지금 종목들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고 이렇게 됐을 텐데 아직은 뭐 풍국주정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물론 20%가 넘는 상승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여기선 이게 좋대, 여기선 이게 좋대 이럴 때마다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정말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2차전지 소재도 다 전부 해당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이 광물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에 있어서는 2차 전지로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에코프로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심리가 다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고. 여쭤봤던 내용에 있어서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6일부터 9일까지 그럼 계속 숨죽이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클 것으로 지금 송 과장님께서는 보셨어요. 네. 정 팀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시는지 그 안에서 뭔가 지금처럼 대체제로 튀어오르는 종목들 안에서는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가미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맞다라고, 물론 경제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정치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뀔 수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좀 거론돼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이거를 주식시장에 제한시켜서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18년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은 네. 이제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 대외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1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뭐 의견도 있고, 뭐 관계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이게 이게 또 2018년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시장인데, 네.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결국 확실한 건 시장이 좋은 이슈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뭐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대신해서 더 좋은 이슈가 있다라면은 굳이 이게 부각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호재도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악재가 없었다라는 거지 호재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시장 속에서 갑자기 이런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이런 다시 한번 이 원자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분인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켜보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지 제가 옐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장군 멍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올라가는 네네. 대체제로 이제 수혜주 네네.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그쪽은 거잖아요.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종목 안에서는 오늘 올라가는 쪽, 사실 3일에 이미 네네. 상무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풍국주정이라든지 네네. 한국철강이 이번 주 초에는 그렇게 시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서 그럼 골라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쪽을 보시는지 탑픽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좀 봤어요. 에이프로라는 종목을 일단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에이프로라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갈륨이라는 이슈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잘 보시면은 이 갈륨, 게르마늄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모텔 같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확 갔어요. 예. 그런데 이 이슈가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좀 조용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그 대중국 제재 관련주 해가지고 그동안 히토류가 있었지만 그 히토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이제 순환매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혜주를 찾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화학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국 RNS 이 종목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프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보게 된다면은 어떤 갈륨, 그러니까 대중국 제재 관련해서 새롭게 어떤 수혜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 아연이나 알루미늄 재련 과정에서 갈륨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한일화학이라든지 동국 RNS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갈륨을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최근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연결시켜 보게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봐서는 추세가 제일 괜찮은 종목이 에이프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화 갈륨 에피 웨이퍼 생산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쨌든 질화 갈륨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갈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질화 갈륨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무조건 뭐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게 된다면 에이프로가 조금 이제 같이
이 테마에 편승해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점이 22,200원인데 네네. 오늘 이 부분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다만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24,000원까지의 슈팅을 또 보고 계십니다. 기민하게 봐야겠네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네네. 뉴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프로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동국 RNS까지 대안주들도 같이 주셨어요. 갈륨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좋았던 쪽입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조선주가 오늘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몇몇 종목들도 있지만 다른 대형주 대비 확실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이 점유율을 보니까 중국보다 또 많이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백고동을 올리는 모습 한 주 내내 보여줬습니다. 자, 이쪽 섹터는 워낙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송태용 과장님 계속 좋습니까? 여기 보셨네요. 계속 좋다라기보단 요 근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컸고 불안했던 시장이에요. 물론 네. 지수는 오늘 와서 크게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월요일부터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20%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에코프로 BM이 화요일 날 12%까지 갔다가 4%를 밀리고 어제 또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내고 이런 이상한 시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중소형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추세를 타면서 더욱더 움직일 수 있었던 이러한 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원동력 밑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조선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조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 3사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이 조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조선 성과는 결국은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중국 대비 전년도 대비 이제 이 선종 관련돼서 MS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국내에 있는 이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사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싼 기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찰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선별적인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MS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의 거리는 워낙 많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켓 쉐어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질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줄어든 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뭐 올해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MS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수주의 잔고가 없이 올해 줄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는 할 텐데 이미 한 3, 4년치를 갖고 있는데 굳이 올해에 있어서 좋지 못한 주도권을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카타르도 수주 모멘텀 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반기의 기대감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하신 수주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화오션이 관련해서 카타르 장관 방문했던 그 시기에 크게 올랐었잖아요. 이미 선반영된 재료는 아닐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점프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물론 언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이제 이 수주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제 카타르 관련된 LNG선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때 보게 되면은 사실 8월 달까지 미국 관련돼서도 미국 내 대형 이 LNG
LNG 수출 프로젝트 관련돼서 최종 사업자 관련된 부분도 네.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청 관련돼서도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입찰 들어간 게 있게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입찰이 한 8,3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4사가 거의 밀리는데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신고가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6월에 나왔던 조금 전에 카타르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신고가 45,500원인데 이번 주에 갈 듯 말 듯 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조선 4사 중엔 유일하게 빨간불인데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새로 태어난 이 출범 모멘텀으로 강한 한화오션의 고점 랠리는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결론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저도 봤는데 네. 전적으로 내용 다 동의를 합니다. 일단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성과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타야 되느냐 거기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조선주 같은 게 길게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게 또 미리 반영되는 게 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흑자 수주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가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증권사들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의 아니 하나오션이죠. 죄송합니다. 하나오션의 이 실적 전망치를 흑자 전환한 게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흑자 전환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장에 너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단순히 흑자 전환이 아니라 더 좋아질 것에 어떤 주가가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게 영원히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혹시라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이 조정 시전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이라도요 한 5년 정도 보고 정말 장기 자금으로 조선주 한번 매수해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 시에 이거보다 최대한 더 싸게 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길래 저도 조선주 사고 싶었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서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못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무리하게 추정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추정 매수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내가 사고 싶은 가격 저는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연유가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갔을 때 2차 사이클 있잖아요. 그게 2007년이 끝자리겠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2002년에서 2003년 넘어갈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싸게 잘 만한 자리를 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4만 원 이 가격에서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조정을 줄 거다. 네네. 기회 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줄 거라고 말씀을 그래서 하시네요. 하나만 좀 덧붙이면 굳이 접근을 하시고 싶다라면은 조선 3사, 4사보다는 최근에 HJ 중공업이 뒤늦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임텍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 이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기자재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의견 긍정적으로 네. 주셨고 어떠세요? 송 과장님도 조선 4사보다는 기자재가 더 낫다. 오늘도 보면 동성화인텍, HSD 엔진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전방 산업의 이 초호화 사이클을 받아서 낙수효과 속에 레벨업 이어질까요? 레벨업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쪽이 더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강해요? 그거는 거의 무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조선주들이 예를 들어서 추세를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가정하에 있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는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몇 가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캐펙스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수주를 받을 때는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빠지게 되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업체들을 좀 제외를 하고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당연히 수주를 받았고 그 사이클에서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자재 업체들은 당연히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구조로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모먼트 자체는 조선주들에 대한 주가가 깨지지 않는 가정하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SK 하이닉스가 못 가게 되면 반드시 소비자 절대 못 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 말고도 주가의 낙수 효과도 전제 조건으로 꼭 봐야 한다. 네,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 8년에 조선 초호황 사이클 달릴 때까지 아직 조선 자산은 많이 룸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달한 종목들도 꽤 있어서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송 과장님이 보시는 탑픽이 어딘가요? 말씀을 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HSD 엔진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HSD 엔진 너무나 유명한 종목일 테니까 뭐 하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진 업체에 관련돼서는 사실 대체 불가의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엔진을 이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는 하겠지만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향으로는 계속적으로 HSD 엔진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사이클 상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주 잔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 2.5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매출의 한 300% 이상의 이 수주 잔고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HSD 엔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진에 이제 수주를 받게 될 때 이 질 역시나 중요하게 될 텐데 저가 수주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교적 고가 수주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1분기 신규 수주의 4,700억 중에 보게 되면 DF 엔진이라고 친환경 엔진에 대한 비중 자체가 한 8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진에 대한 수주가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결국은 ASP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성적인 측면이 당연히 좋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SD 엔진의 고질적인 부분은 그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투자를 사실상 캐pex 증대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하나 임팩트로 인수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한 볼륨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높게 설정은 안 했어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게 되고 이평선에 주가가 붙게 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비교적 합리적인 매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선박 엔진의 탑티어 HSD 엔진 탑픽으로 제시됐습니다. 13,000원 목표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점 더 낮추는데 그 와중에도 또 상승세가 유지가 되네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